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공세와 방어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후보자와 정부 여당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우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근할 때마다 요즘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도 많았고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딸의 지도교수를 2015년에 만났는데 잘 부탁한다거나 장학금 부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다 밝히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저와 제 가족 관련 여러 사안에 대해서 제가 외면하지 않고 성찰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도 제가 성찰하면서 계속 앞으로 삶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님의 금수저 스펙 논란으로 허탈감을 느낀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거나 이런 말로 제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그 점에 있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네, 잘 알고 있고 성찰하겠다. 일단 오늘 조 후보자의 출근길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퇴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퇴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한쪽 얘기에 대해서 언론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금수저 스펙 논란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입시 제도에 대해서 구구하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예. 아마 국민들의 정서상 반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가름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입시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전후 사정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국민들이 먼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차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2007년도에 외고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들어간 거고 그다음 부산에 이제 의전대를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8년도에 스펙이 쌓은 것이 불법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국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뭐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검찰에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야당 일각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 상황을 봐야지 그 무작정 공격한다고 그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국 후보자가 가짜 뉴스라고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런 심경 변화는 왜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계속해서 지금 신경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정자로서 정책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그러나 이제 그 언론의 질문은 계속해서 그 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가짜 뉴스라고 하더니 오늘 지금 그 인터뷰를 보면 제도와 적법을 이유로 피하지 않겠다. 그러나 성찰하겠다. 뭐 꾸중을 계속 듣겠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도와 적법을 이유로 피해가지 않겠다라는 말도 굉장히 자기 모순인 것이 당시에 물론 인턴 제도는 있었겠지만 인턴 제도가 있다 그래가지고선 그 대학원생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논문에 제일 저자로 들어가고 그것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제도가 있었지만 그 본인이 바로 이 정권의 도덕의 아이콘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외고서부터 대학, 대학원 그리고 의전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 본인은 시험을 보지 않고 했다라는 그렇죠. 필기 시험이죠. 그런 어떤 자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과연 성찰하는 것으로서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야당의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론이 지금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알 수가 있는데 대통령의 지지도도 이미 데드크로스를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 조국 후보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다고 하는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또는 민평당이라든지 지금 정의당도 입장이 지금 서서히 이제 굳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심상정 대표가 뭐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 그러는데요. 이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민주당과 야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진영 논리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장관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인 도덕적인 하나의 상징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마치 또 등치되는 것 같은 그런 인사가 실제로는 자기가 말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면 그 복면 과항을 보는 듯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자녀의 이 그 입학 문제는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뭐 20, 30대만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게 아니라요. 40, 50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70, 80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 손주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나 그 단순하게 정치적 공세로 본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지금 예.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2010년도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입학 전형은 그러니까 세계 선도 인재 전형 예. 반영 비율입니다. 1단계가 어학이 40%고요. 학생 생활 기록부가 60%가 1단계고 2단계가 1단계 성적 플러스 면접 30%로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한 겁니다. 예. 그럼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을 허가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인지 그럼 아니면 입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국 수석이 뭔가를 관여했다는 거인지 예.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계속 장외에서 끊임없이 이제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가 밝혀지면 그 다음 또 전선을 이동해가지고 또 폭로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잘 되짚어 보면 딸 문제가 나오기 전에 네. 동생과 그 동생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매매 했다, 얘기도 위장 매매를 있었죠. 했다. 예. 그래서 묘비서까지 가가지고 사진까지 공개한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행태였습니다. 네. 그것이 문제가 사실대로 자기들이 뜻하는 바대로 안 되니까 전선을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딸이 불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조국 수석이 입학 전형 제도를 만든 주체입니까? 아닙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바꾼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 입시 제도를 그렇게 한 거고요. 예. 대학을 들어가려니 그 당사자가 본인이 노력해서 그 점수에 맞거나 자기 특성에 맞는 대학을 선택해서 예. 그 대학을 입학한 겁니다. 그걸 갖고 책임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언어 도단이고요. 너무 예. 이것은 침소봉대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안 하려고 하는지 또는 이것을 특검으로 가야 된다, 검찰로 조사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왜 경찰 조사를 안 받는 겁니까? 세 차례 걸쳐서 소환됐는데 왜 그건 법위에 군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법에 고발을 하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검찰이 즉각 수사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외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사를 하려면은 그 배당이 돼야 되는 거고요. 수사팀에 배당이 돼야 되는 거,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할 겁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고발하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고발합니다. 이 고발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이 고발 건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더 따져보기 전에 그냥 계속 저지르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해야죠. 왜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좋은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청문회조차도 안 하면서 가짜뉴스만 양산해내는지 이고요. 조국 수석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다가 오늘은 왜 가짜뉴스라고 얘기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도에 대한 문제를 굳이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 정서에 그 혜택이 아닌 입시 전형으로 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그것이 적법하냐 아니냐는 것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는 겸손하게 가는 게 맞는 거지만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것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이 있는 대로, 잘못이 없으면 잘못이 없는 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마구 쏟아낼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제가 영어로 말한 것도 아닌데 왜 못 알아듣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권당에서는 좀 빨리 좀 하자는 예. 것이고 제때 하자는 겁니다. 빨리 지금은 하자는 게 이제 아니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좀 9월 초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합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예. 인사청문회 좋죠.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적인 이유,
그 회의적으로 만든 것을 자초한 측은 청와대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16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와 관계없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전례를 만들었던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언론과 함께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장 이혼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관급 후보들이 그 인사청문할 때 문제가 된 게 위장 전입 예. 이런 거였어요. 그다음에 논문 표절 예.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논쟁이 있는데 그 문제 제껴놓고 지금 위장 이혼, 위장 매매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무슨 그 동생이 이혼을 한 거는 훨씬 전인데 나중에 부친이 돌아가는데 비석에 이혼한 전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더라. 이렇게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얘기까지 예. 계속 나오는 것이 이게 마치 또 무슨 야당의 공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석에다 전 부인의 이름을 올려놓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예. 이 논문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이거 특종으로 보도된 예.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조국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동안에 수많은 낙마된 장관 후보자들이 다 불법을 저질러서 낙마된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강조했지만 조국 후보는 그 진보의 도덕성, 진보의 아이콘의 제1 상징 주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 집권당의 모 의원은 조국이 조국을 부르면 조국은 가야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조국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게 조국 후보 스스로가 말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근데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뒤로는 보니까는 아주 약삭빠른 자본주의 부르주아 부모, 형제의 역할을 했으니까 이거에 예. 대한 박탈감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선 지금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이걸 자성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권보다 정말 정의라든지 공평이라든지 균등을 앞세우는 정당이라면 오히려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조국을 변론하려고 들면은 어떡합니까? 아니 근데 부르주아하고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분 조국 수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붙여준 거는 강남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예. 이 시기는 그야말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2017년도 이제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예. 그 조기 대선이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은 이미 그럼 탄핵이 될 줄 알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있을 줄 알고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내정될 줄 알고 또는 법무부 장관까지 가는 그 프로세스를 미리미리 다 예상하고 나서 벌어졌던 문제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의 대학 입학은 2010년도예요. 대학 예. 교수 시절이었던 거고 2015년도에도 대학 교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부르주아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이 마치 문제인 양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있는 예고, 특목고, 자사고 다 없애고 그냥 평균화로 다 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소위 이 서울대, 연대, 고대라는 이 차등에서 가는 그 학벌 이것도 다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고대에서 입학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 또 부산 의전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얘기했던 그 논문은 제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인용되는 한 줄로 인용됐다. 내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정도인 건데 그럼 그 학생이 노력해서 한 것은 다 부모 잘 만나서 된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조국 수석이 그동안에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러니까 검찰의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와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공격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대로고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부르주아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이분은 그러면은 당사자의 선택, 그러니까 자녀의 선택은 없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불법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겠지만 자녀가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떤 그 지점으로 자기가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선과 아빠가 할 수 있는 선과 엄마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자식의 문제도 제 자식의 진로도 제 자식이 선택하는 거고 거기에 부모들이 조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느 부모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는 그 역할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살펴서
조국 장관 내정자가 얘기했던 건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얘기했던 점은 저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인사청문회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네, 지금 좋은 말씀하셨네요. 예. 그렇다면 제 주장대로라면 자사고, 과학고, 외국어고 다 없애야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정권이 그거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사고 이런 과거 문제가 시점에서 얘기하는 있다고. 겁니다. 2010년도. 그러고선 지금 그 강남 좌파 얘기를 하셨는데 2010년도를 바로 얘기하는 강남 겁니다. 좌파의 상징으로서 자기는 부모로부터 금수저를 물려받았지만 이런 사회의 어떤 그 불균등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그런 어떤 그 상징성 있는 인물이 조국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인턴을 했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네.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턴을 했으면 논문에 이름을 올렸으면 그게 어떻게 고등학생이 제1 저자가 되며 그다음에 박사학위 소지자도 아닌데 박사학위로 해가지고 그걸 또 자기 소개서에 올려가지고 필기시험 대학교 입학할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장학금도 조국 후보 스스로가 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줘야 된다 그랬다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커녕 그 병리학에 있어서 정말 이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그런 유명한 논문의 제일 저자가 막상 의전원에 가서 2번이나 유급을 당했는데 또 장학금은 장학금대로 받았고 또 중간에 또 그 필기시험 없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2번 받아놓고 또 의전원으로 옮겼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럼 조국 후보가 강남 좌파예요. 돈이 없는 부모가 아닌데 본인의 말하고 본인의 자식하고 지금 행동이 다른데 이건 자식의 문제니까 아버지는 상관이 없다? 근데 계속 나와요. 지금 그 당국대학교 의대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사실은 그 애엄마하고 친구라서 외국 대학 간다고 난리를 쳐서 해줬다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그 외국 대학 나가면 그렇게 거짓말 쳐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층의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본인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지금 업보에 어떻게 보면 이래선 안 된다. 나는 그래도 부모한테 물려받았지만 나는 이러한 좌파적인 사고,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산호맹에도 연루됐는데 자기는 그게 자랑스럽지도 않지만 부끄럽지도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냥 부르주아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보통 전문 용어로 천박한 부르주아라고 하거든요. 혹시 참 정말 제가 방송에서 듣지 못한 거북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이 지금 그러니까 학생운동 또는 이제 그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가졌던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양심소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색깔론 뒤집어 씌우는 건 저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마치 다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국대 교수가 얘기한 얘기가 다 옳다. 이렇게 볼 수는 다 진실이다라고. 다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려고 했다라는 얘기, 글쎄 본인 얘기를 통해서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학영재 전형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는 것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의 그 반영 비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험으로 봐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이때는 시험을 안 봐고 서류 전형으로 들어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도에 했고 그 2010년도에 본인이 2008년도에 그 인턴으로 해서 인턴십으로 해서 논문을 썼던 거고요. 2009년도에 이 고려대학교가 2008년도에 이 전형을 만들었고 그래서 유학을 준비하다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입학 원서를 냈고 절차를 밟아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면은 유학 가려고 하느냐, 왜 그럼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거가 뭐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고생해서 가는 분도 있지만 부모가 또 좋은 조건이 있어서 또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마치 지금 앵커한테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시험 안 봐서 들어간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그 충분히 그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드릴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 이 상황에서 다른 장관 후보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 한 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이 문제는 줄어들 수가 없어요. 굉장히 휘발성이 있는 사안이 돼버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항벌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도 가치 있어서 중요한 가치로 누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그러한 현실을 가지고 있는 네. 사회에서 네. 본인이 그 이런 어떤 도덕적인 그런 어떤 담론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거는 계속해서 머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렇다 그래갖고 자진 낙마를 시킨다는 것도 지금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 네. 왜 그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게 데자뷰예요. 지금 딱 세간에 어떻게 나오냐면 조국 후보의 딸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막 이런 식으로 좀 비유가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최초의 도화선이 뭐였는지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계속 시간을 끌면서 어떤 시원하게 소명이 안 되거나 네. 고개를 끄덕여지는 설명이 본인이 안 되니까 오늘 꾸짖어 달라고 그러고 더 이상 가짜 뉴스란 소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찰하겠다 그러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성찰합니까? 그러면은 이 상황이 과연 어떤 상황으로 될지 저는 분수령이 이번 주말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정의당이에요. 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정개특위의 시한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은 나름대로 이해가 있어요. 빨리 나름대로 선거법이 개정이 예, 돼가지고 소위 준연동형 그 비례제가 돼야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유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조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집권당하고 협조해야 되는데 지금 데스노트를 만들자니 타이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상정 대표의 발언을 보면은 그런 어떤 고민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정의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말에 분수령이 될 때 또 중요한 거는 아마 지금 여론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짧게 김기현 의원님께서 어쨌든 정의당에서 마무리해 지금 주시죠. 심상정 대표가 좀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는 뭐냐면 지금 청문위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민평당 안에 그러니까 박지원 민평당은 아니네요. 이번 이제 예, 나갔으니까 무소속, 예. 청문회로 국회 차원의 검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당도 청문회에 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한국당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네.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얘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미당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흔들 때 같은 입장을 취해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철회를 할 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여론으로 몰아서 마녀사냥으로 몰아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둔갑시키는 것에 이 정부가 저는 부안해동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한 목소리를 가지고 조국 후보가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피겠다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말을 경과해서 정반대로 네. 조국 수석이 계속 당해왔던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고 어느 정도는 좀 무리한 게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계기가 또한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